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8% 상승하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또 전월 대비 역시 마이너스 0.5%로 낮아졌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7.6%로 전년치 대비 8.4% 대비 낮게 발표가 됐고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0.2%를 기록했습니다. 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6만 2천으로 2주 연속해서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CPI가 또 예상치를 하회한 데 이어서 오늘 발표가 된 PPI까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물가 피크아웃으로 봐도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모든 이슈들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해왕 마스터님, 천명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해왕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다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증시부터 해가지고 달러 대비 다른 환율도 이제 안정성이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반짝하는 게 아닐까? 뭐 시장에서 침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증시는 침체랑 별개입니다. 어떤 시장에 대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돼요. 오늘 3분기에 시장이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을 꺼내고 싶어요. 그리고 CPI 관련해갖고 아직 불안성은 있어요. 불안성은 있는데 앞으로 미국 과제, 연준의 숙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번 달 시장은 어떻게 변동값을 가질지 이 부분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천명 마스터님도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또 뵙습니다. 자, 요즘에 그저 참 투자라는 데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오늘따라 그 주식 관련해서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The stock market climb over worry. 그러니까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됐든 뭐 일단은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근거 어떤 근거에 찾아볼지 말씀을 드리는 자료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멋진 이제 주식 격언으로 또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이 시장의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발표가 된 이 CPI에 대해서 또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에 대해서 또 두 분의 마스터님 의견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먼저 천명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분석해 주시죠. 네, 바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각각 서두에 이제 인사말 좀 드린 대로 일단은 약진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리고 또 오늘 또 PPI도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진 상승장이라는 게 대세 상승장은 아직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은 어떻게 했든 약진 상승을 갈 여지가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단 조건이 있다. 9월 CPI 이제 이때는 이제 8월 CPI를 발표하죠. 네. 이때까지는 일단은 약진 상승장이 전개될
상황이 상당히 좀 높게 돼 있다. 그래서 근거 자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저번 그죠? 네, 9.1%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 9.1%에 가장 차지했던 요인이 뭐였습니까? 에너지였죠. 에너지. 그죠? 자, 근데 에너지가 이번에 급락을 많이 이제 하락이 됐어요. 그죠? 뭐 1%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자, 에너지 가격은 4.5% 정도. 그죠?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은 7.7% 정도 하락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CPI가 생각보다 많이 그죠? 예상보다 한 0.6% 정도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0.6%는 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이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해서 어제 상당히 높은 상황까지 연출이 됐죠. 자, 이 상황을 또 지켜봤을 때 저도 어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자, 지난주 그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고용 보고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어제 또 CPI가 또 월, 화, 수요일까지 그죠? 이게 나오기 9시 반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락으로 연출이 되다가 갑자기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CPI가 올라갔던, 그러니까 CPI가 좋게 나와서 올라갔던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하락이 주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그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휘발유 가격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3달러 아래로까지만 지금 3달러대로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5개월 만에 휘발유 가격이 하락을 한 거예요. 상당히 떨어진 거죠. 이게 6월 달만 해도 제가 어땠습니까? 그때 5달러, 6달러까지 가는 아주 상당히 높은 어떤 휘발유 가격이 형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원인은 저는 저렇게 봅니다. 저번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이제 어떤 바캉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유가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그 대출 이제 금리들 6%대죠. 그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뭐죠? 이 재고가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일단 휘발유 가격이 하락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또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수요가 딸린 거죠. 공급은 많은데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다 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떨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자들 각각 판단을 해보시면 상당히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뒷받침해주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그 다음 5월치가 이게 이제 상당히 미시건 내 인플레이션. 요걸 기대 인플레이션을 해요. 제가 몇 번 이제 요거를 말씀을 방송 시간에 드렸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전월 대비 이제 5.2%인데 이게 5%대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5.2%대, 5.5%대가 넘는 데는 건 아직은 얘가 그렇게 좀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 요즘에 참 미국 주식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아까 그죠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는데 이제 어떻게 증시의 호재 약간만 나와도 그죠 나와도 시장이 너무나도 이제 상상을 초월하게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해주고 분명히 이제 이런 지표라든지 어떤 수치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희석시키는 그런 상황을 참 연출을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도 좀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전월이 소폭 하락이 됐다. 이게 또 긍정적 시그널도 봐야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게 5년치입니다. 5년치. 5년치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 이제
수치는 뭐 0.20 정도 하락이 됐는데 이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전월하고. 자, 여기 역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쭉 가보십시오. 그럼 2021년도 그때하고 거의 이 상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2.9%, 2.9% 거의 2.9%대에서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이 기대인플레 5년 동안 기대인플레 2.9%대로 내려왔다는 건 거의 1년 전이죠. 1년 전. 1년 전으로 내렸다는 건 이건 상당히 또 좋은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저번에 그죠? 패드워치 거기서 이번 주에 어떻게 상향 역정이 됐는지를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리얼, 이거는 제가 오후 3시에 한 거기 때문에 리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리얼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죠? 자, 화요일 거만 해도 어땠습니까? 2.75, 3.0.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베이비 스텝하고 빅 스텝 구간이죠. 그죠? 근데 오른쪽은 이제 빅 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 구간이에요. 이게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반대로 갔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어제 CPI 발표로 인해서. 근데 오늘 PPI가 발표가 또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상당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더 올라가겠죠. 현재 버전은 그렇다. 이런 이제 정황들을 보면서 8월 달은 일단 약진할 수 있는 어떤 상승작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자, 시장이 급변동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짜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만 고집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혼돈의 어떤 시장에서 절대 수익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답이 참 찾기라는 게 전문가인 저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뭐 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으시죠. 자, 그 답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깊은 토론 나가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장이라도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저와 함께 숙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CPI가 발표가 되는 9월 13일까지 좀 단기 상승이 나오는 이 약진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천명 마스터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해영 마스터님은 이 CPI 그리고 PPI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PPI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오늘 PPI 발표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여러분한테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PPI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PPI는 의미가 없다고요? 네, 지금 왜 증시 그렇죠?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어제 CPI 값 나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사실 PPI 자체를 좀 집중력 있게 보는 어떤 지표는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상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굳이 집중할 필요가 없고 지금 천명 마스터님께서 좀 얘기를 풀어주셨는데 네. 좀 덧붙여 설명하자면 네. 지금 연준과 미국 정부에서는 좀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렇죠. 네. 산적해 있죠. 네. 사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까지 가갖고 뭐 네.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무기 판매까지 승인이 났는데 예. 발악을 한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품목이 이제 유가, 에너지 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7월에 대한 어떤 CPI 값이 어제 발표했는데 내용을 한번 까보니까 상당히 웃기네 이거예요. 실제로도. 뭐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 에너지 품목에 대해서 하락률 자체가 좀 세게 왔어요. 위자리죠. 예. 근데 사실 이제 CPI가 모든 종합이잖아요. 예, 여기 보시는 상품에 대한 종합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 주거 비용. 이 주거 비용이 품목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주거 비용은 오히려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올랐어요. 이게 지금 미국 정부 숙제예요. 이게 사실상 왜냐하면 주거는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 변동 요인을 작용하기도 힘들고 에너지는 이제 공급량을 사실상 오펙에서 갑작스럽게 팍 늘린다든가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은
이제 손쉽게 건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거비 대비해서 주거는 뭐예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숙제죠. 뭐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계획이 바이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하고는 맞물리진 않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경제 정책상 현재 이제 오펙을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과정이죠. 공급량을 계속 늘려달라. 중간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에 대한 어떤 시도와 노력이 정확히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CPI 결과값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CPI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이제 9월에도 8월 CPI가 발표되겠지만은 뭐 유가 레벨링이 지금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측면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에너지에서 하락했던 요인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전체적인 어떤 하방으로 내려가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 조금 뭐 유가가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 하방으로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량 이 부분인데 지금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우디 심기 한번 잘못 건드리잖아요. 미국 경제가 터져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 정도예요 지금. 왜냐면 유가 확 올려버리면은 네. 답이 안 나와요. 휘청할 수 있군요. 네. 예. 그러면 미국이 더 추가적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행보가 들어가 버리는데 네. 이거 완전히 어떻게 미국 시장이 아니라 사우디 시장이 돼버린 상황. 아이러니하죠. 참.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방문을 그죠. 한 거겠네요. 이게 내용을 이제 근거가 나온 거예요. 바이든이 왜 이렇게 낑낑댔는지. 네. 주거 비용이랑 어떤 서비스 상품에 대한 어떤 내용은 하락률을 기록하지 못할 거고 지금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유가밖에 없는데 이거 한번 잘못 건드려 버리면 이제 CPI 높게 떠버리면서 어떤 명분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럼 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혼란이 가는 거죠. 완전 노림수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시청자분들? 지금 에너지 관련이 사실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에너지 관련이.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셔야 되는 거는 어제 CPI 발표 뜬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률이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죠. 어쨌든 금리에 대한 결과치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9월에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정도만 염두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이든이 지금 당장 에너지에 손을 쓴 이유는 지금 주거, 서비스 관련해서 물가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주도 시장이 아니에요. 보니까 완전 사우디 주도 시장입니다. 사우디. 오펙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미국은. 낑낑 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계속 이어가야겠죠. 미증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일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전일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별표 개수가 더욱더 높고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제 다음 9월 FOMC 회의는 9월 20일에 열리게 되죠. 이렇게 지금 상승장에는 좀 서둘러서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이렇게 경제 일정이라든지 또 이 투자 기준에 따라서 좀 잃지 않는 탄탄한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7월 CPI에 이어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물가 하락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와 10년물 국채금리 진정에 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휘발유 재고량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의 긴축 우려 완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를 제외한 전 상품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15% 오른 13,54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입니다. 1.14% 뛰어오른 배럴당 9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4% 오른 1.03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이제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에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 PPI까지도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전일 뉴욕 증시도 모두 강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일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이 팻말을 조금 가슴 쪽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영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고 천명마스터님 매수 들어주셨는데요. 조금 나뉘네요. 먼저 천명마스터님부터 들어볼게요.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매수는 이제 아까 오늘 PPI 발표가 나왔죠. 네. 결국은 매수로 이제 일시 상승장, 제가 이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8월 달은 이제 약진의 상승장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일봉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120 이평선이 완전히 붕괴가 돼야 된다. 이제 120 이평선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자 위에 보시면 이제 200일 이평선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만약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건 완전히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도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가 이제 13,578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근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만약에 이 어떤 추세를 이어진다면 충분히 여기를 돌파를 하고 약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14,0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내일 하루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8월 아직도 이제 약 3주가 남았죠. 그 안에까지 13,000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겠다. 그래서 약진적으로 해서 대세적으로 계속 상승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분봉. 항상 제가 보는 건 분봉이죠. 분봉, 그죠?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회원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많은 이제 어떤 보조 차트 기법을 가지고 어떤 이제 매매라는데 활용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죠? 누구나 이제 자기께 다 좋다고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6년 동안 이걸 사용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제 기법 지표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내 공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RSI 진입을 할 때 이제 매수냐 매도냐 모멘텀을 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빨간 신호가 나왔습니다. 각도가 거의 한 70도 가까이 꺾였어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위에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MACD 추세, 여기서 진입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5분봉이 이제 RSI하고 MACD하고 한 5분, 분봉이 하나, 두 개 정도, 이제 정확한 거는 한 2개 정도에서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정확한 확인 사사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정확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상승장으로 가고 있어. 어디까지를 올라간다? 그건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건 간단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요 파란 게 음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추세. 이제 진입할 때와 RSI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진입하거나 청산할 때는 추세상 MACD를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각도가 45도 이상 꺾여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언제쯤 꺾일 것인가? 자, 파란 어떤 매도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익청을 하고 나오시면 상당한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워낙 지금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크는데 지금은 거의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MACD가 다시 이 파란 매도 신호가 나올 때 그때 과감하게 익청을 하고 나오시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걸 하셔서 리얼하게 바로 적용이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수익을 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너무 제가 이제 아까 방송을 했을 때 13,470에서 13,500 요 470, 요 라인에서 매수를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 아직도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13,500 정도, 13,550 있죠. 요거를 해서 잠깐 밀려서 늘림목을 주면 여기서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단기적으로 전략으로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매도에 뭐 잠깐 뭐 이 고점이겠지 하고 어떤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다 보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고 긴 시간 동안 좀 아프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짧게 먹고 거기서 어떤 전략 가져가라.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월 CPI 그리고 PPI에 따라서 좀 매파 연준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되면서 지금 8월 단기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14,00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노란톡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영상 보시고 또 복습도 하시고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궁금증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 무료입니다. 무료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많이 여쭤봐 주시고 여러분들 투자 공부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해양 마스터님의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궁금하실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매수라고 얘기를 해놓고 얘는 왜 관망? 그러니까 오늘 CPI, PPI 중요한 지표 다 발표가 됐는데 왜 관망일까요? 왜일까? 이렇게 시청자분 궁금. 지금 일단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이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시장은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사실 이제 6월이었죠. 6월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 CPI가 높게 나오니 이제 급락 장세가 한 번은 연출됐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이 이제는 바닥권에 가깝다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이제 금리 반영을 못하기 때문이죠. 금리 반영을. 그럼 이게 지금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예. 자, 오늘 차트는요. 수급이 다 나왔어요. 매수에 대한 수급이. 지금 차트 보자면은 오늘 고점 위치 값이 이제 13,580포인트 내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 왔는데 제가 어떻게 매수 보라고 합니까? 위험한 자리죠. 추가적인 매수는 좀 근무를 하고 어차피 내일 모레 계속 기회 옵니다. 오늘 당일에 대한 수급은 사실 전일 센 파동이 한 번은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보통 이제 차트에 대해서 채널링 그릴 때 이 단기 수급으로 급등이 나온다면은 이 다음 자리부터 다시 체크하는 편이에요. 이 자리부터 파동에 대한 재시작이. 근데 이 파동마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마무리 자리죠. 마무리 자리.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좀 상가를 하시고 차라리 제가 좋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자, 일단은 차트 해석부터 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를 좀 강조를 했었어요. 이거 뭐라고 했냐면 네. 여기 저항이 올 겁니다. 저항이 오는데 이거 어차피 밀립니다. 밀려요, 여러분들. 이게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은
긴축에 대한 어떤 시장 영향이 이제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긴축에 대한. 제가 그 서유경제서 그 너튜브죠. 영상 올렸어요. 더 이상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증시 상황이라고. 여러분 시장이 왜 올라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시장이 왜 오를까요? 금리에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금리에. 이번에 긴축에 대해서 처음 시그널을 맛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금리 올리면은 계속 올리면 증시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서. 2016년도부터 19년도 금리 인상 시기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증시는 계속 올라요. 왜 그러냐? 이제 첫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포 패닉이 들면서 이제 셀이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셀에 대한 단계를 이미 지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장기간 동안 하락 유지를 했었냐면은 더 빠른 스텝으로 보폭을 걷다가 갑자기 조깅을 해요. 근데 갑자기 뛰어요. 이 스텝에 대한 속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최근까지는. 근데 이마저도 이제 추가적인 뛰는 거 이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뛰는 거 이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지금 만약 뛰는 거 이상으로 해버리면은 미국의 금리가 막 4% 이상, 4.5%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상 굉장히 힘들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차트에 대한 해석으로 본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추세죠. 파란색 네모. 자, 지지. 추세 완성. 건들지 말라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한 번 하방 뚫린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매수 구간은 언제입니까? 다시 밀릴 때요. 어제 CPI 뜨고 바로 밀려버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기 빨간 네모 볼게요. 빨간 네모. 이 자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추세의 재시작입니다.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들. 자, 화면 한 번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상승 추이 갈 때 어떤 표현값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보이시죠? 자, 스팬에 대한 돌파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상승 추이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예,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은 당일 고점 나왔다 이거. 오늘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번 달에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매수장으로. 어떤 자리에서 잡아야 될까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차트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늦었죠. 예. 자, 오늘 어떤 자리에서 봐야 되냐면 13,350 레벨링 내려올 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지지 한번 맞고 다시 올리기 좋은 자리. 그죠? 좋은 자리입니다. 뭐 시황 별개로 이제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지지를 받고 다시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우상향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때 노려야 돼요. 그때. 지금 시그널은 좋긴 해요. 시그널은 좋긴 한데 오늘 당일 수급상은 저는 자리는 추가적인 매수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리스크가 확실히 있어요. 자, 우리 좀 차트 좀 길게 한번 봅시다. 예, 우리 좀 시청자분들 다시 좀 재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2022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시기가 단순히 왜 떨어졌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긴축을 해서요라고 저는 언급을 해요. 긴축을 해서요. 긴축을 했는데 좀 길었어요. 힘들었고 사실. 왜냐면 모멘텀이 생각보다 안 길었어요. 제가 원래 작년에 당초 예상을 한 게 이제 1월부터 이제 5월까지로 평가를 했는데 5월에 추가적인 스텝이 이어지면서 네.
좀 한 두세 달 정도 더 길어지는 예상 코스가 나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추가적인 스텝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집중 포인트는 그거예요. 금리가 이제 연말에 설정된 금리가 3.5%잖아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코스피도 3%인데 오늘 전일 CPI가 높게 나온 거는 증시 상황이 낮게 나온 거는 국내 증시 상황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9월에 CPI가 높게 나와서 9월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가정을 해버린다면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 확대폭이 9월에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 CPI가 낮게 뜨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거의 굳어지는 상황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증시를 따라갈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증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오른다고. 연말까지. 네. 다만 이 상승에 대한 어떤 기울기, 강도가 유동성 장만큼은 못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이런 장이라면 이 정도에 대한 수급 자체는 드러나진 않아요. 랠리성으로 가죠, 랠리성으로. 네. 뭐 파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1월부터 6월 말까지네요. 6월 말까지. 네, 수고들 하셨어요. 진짜로. 긴축장 보느라. 네, 증시는 우호적인 평가가 이어질 거예요. 계속 이제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고,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작년 11월이죠. 웬만하면은 이제 현금화를 다 해라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올해 이제 6월에는 이제 매집을 하라고 했어요. 네. 네. 저는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팔라고 한 것도 이때고 매집하라고 한 것도 이때예요. 이 사이에는 안 했습니다. 매집하라고. 더 떨어진다고 얘기했지. 근데 타점이 정확하네요. 네, 근데 보여요. 솔직히 시장이 이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니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세력이 주도를 한다, 뭐 자기만의 그 무슨 검은 돈이 흐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거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유동성 장대는 이건 말도 안 했어요. 이거 계속 오른다고만 얘기했지. 신고점 계속 깰 거라고. 2년 하고 8개월이네요. 증시 상황 웬만한 방향성 자체는 다 맞췄습니다.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결과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 또 제가 신세계에서 또 얘기를 드려야죠. 시청자분들에게. 다만 오늘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왜 오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오르냐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전일 만약에 CPI가 높게 떴잖아요. 만약에 높게 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눌렸다 갑니다. 가요. 어제 CPI 높게 떴어도요, 저는 앞으로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가는 장이네요. 어쨌거나 가는 장인데 어제 좋게 나오니까 그냥 바로 뜬 것뿐이에요. 이 차이예요. 왜냐? 여러분, 7월에 CPI 발표할 때 9.1% 나왔는데 증시 뭐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금리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수급이 쏠리는 과정이에요. 이해를 하셔야죠.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반영 더 이상 못하니까. 뭐 지금 6월부터 매집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권으로 완전히 들어가셨겠죠. 이제 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왜 제가 6월부터 매집을 하라고 했는지.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현금화하라고 했다가 왜 6월 말부터 이제 매집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라고 얘기했는지 또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또 시장을 미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막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막 공포를 만들어내요. 떨어지면은 막 11,000 레벨링 붙어버리니까 저는 매집 구간이네, 이젠 괜찮겠네 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거기서는 이제 경기 침체, 뭐 스프레드 역전, 뭔가 난리를 쳐요. 겁을 먹게 되거든요. 야, 이거 지금 주식할 때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이 내막을 살펴보면은 보이는데 지금 살 텐데. 증권사에 격언이 있어요. 돈 들고 보따리 싸고 오면은 그때 이제 현금화다 시키고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사래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미리 볼 줄 알아야죠. 예. 어쨌든 또 올랐어요. 또 들어갔고. 뭐 어제 사실 CPI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했지만은 저는 이래나 저래나 오른다는 주의였어요, 사실. 근데 아까 품목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떤 이제 걱정거리는 하나 있는 거죠. 지금 주도권이 오펙한테 있다는 점. 오펙한테 있다는 점. 주거 비용에 대한 숙제는 미 정부가 껴안아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호재적인 성격을 계속적으로 띌 겁니다. 이 부분만 꼭 챙겨보시고 코스피 전략은 여러분들 긍정적입니다. 지금 9월에 대한 기대값 하락이 11월로 밀렸어요. 이거는 제가 노란통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식품과 임대료 가격은 빠르게 상승을 했지만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당일 매수에 대한 자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만 날이 아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잃지 않는 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몇 발을 앞서서 매도 그리고 또 매집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성공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도 좀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당일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발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90달러 선 위로 올라섰는데 오늘도 체력이 좋은 오일입니다. 1%대 상승하면서 WTI는 9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시간 전에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수요 예측 전망치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좀 당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천명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일단 매수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도 수세가 이제 매수기 때문에 네. 매수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자리 선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거 20일 요게 이제 95달러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제가 CPI 발표를 보면서 역으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야,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왜? 상승 여력이 더 있군요. 네, 왜냐하면 재고가 지금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축유가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가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 6월달 CPI 그때 발표할 때 분명히 상당히 안 좋은 9.1%라는 숫자가 나왔음에도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뭐 저는 좀 다르게 또 해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어닝 시즌 때문에 뭐 월가에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전혀 그 지표가 먹히질 않았던 어떤 7월 달이죠. 그래서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 유가를 보면서 비축유가 어제 재고가 감소가 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으로 연출이 되는 거고. 자, 이란 핵 합의도 아직 뭐 결론이 났지도 않았죠. 만약에 난다 치더라도 이란이 전 세계에서 일일 생산량을 퍼센트 차지하는 게 1%밖에 안 돼요. 상당히 미진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유가가 뭐 재고가 많이 뭐 이제 시장에 풀려서 그 어떤 이제 뭐 유가를 하방으로 압력을 좀 줄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좀 소스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상승장이다. 자,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번 노려보겠느냐. 자, 92달러 부근이 있습니다. 92달러에서 계속 강한 지지저항을 계속 17시부터 받으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92달러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법 가지고 일단 RSI 신호가 정확히 매수로 바뀌었는지, 다음에 MACD 확인한 사살한 다음에 어떤 진입을 노리신 거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95달러까지 일단은 열려 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일은 95달러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또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5일에 대한 또 당일 스탠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해왕 마스터님이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주제로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코스피 봐야겠죠. 코스피. 3분기 전망. 예. 왜 긍정적인지 나쁘지 않아요. 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아래로 오늘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럼 뭐 달러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건데 제가 네. 저번에 그 얘기했거든요. 달러 고점이라고.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최근까지. 근데 제가 왜 매집을 하라고 했는지까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인 타이밍은 아니지만은 사실 대응에 대한 전략은 무수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내일 무방 노란톡 들어오시고 무료 방송 참여하면은 오전에 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 열릴 때. 같이 참여해갖고 한 번은 들어볼 법해요. 여러분들. 들어볼 만해요. 예. 알차요. 알차입니다. 예. 속빈 어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진실성 있게 항상 방송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무방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예. 듣고 후회는 안 하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3분기 탄탄한 투자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도 저희가 1000명 마스터님 노란톡 참여 방법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 분의 마스터님과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두 분의 마스터님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